번째로 나는 이제 일본에 있는 건축가 시게루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사전에 이야기했었던 시게루반이랑 시게루반과 플러스 미스 반데로에를 조금만 살짝 언급을 해보려고 해. 왜냐면 시게루반이라는 건축가가 자기의 건축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던 건축가 두 명을 선정하라고 하면 항상 나오는 건축가가 첫 번째가 존 헤이더. 왜냐면 시게루반이 이제 공부했었던 대학이 쿠퍼 유니온이었으니까 쿠퍼 유니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전 세계에서 진짜 특별하게 선택된 그 학생들만 가서 전액 지원금을 받고 공부를 하는 곳이라서 정말 건축에 천재들만 간다는 학교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씩 학비를 낸다고 하는데 어쨌든 시게루반이 간 시점에는 이제 공짜로 간. 그래서 시게루반은 진짜 건축적으로 재능이 있었나 봐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수업을 가르치는 헤이덕의 영향을 받았고 존 헤이덕은 단순히 건축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문학적 시를 항상 쓰게 했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의견이나 생각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수업 시간에 공부를 시켰던 것 같아. 시게루반도 거기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고 이제 두 번째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으로는 미스 반데로에를 항상 꼽아. 그 이유는 내가 생각했을 때 잠깐 여기서 우리가 매번 미스와 시게루반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이럴 때 그래도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나이라고 난 생각을 했어. 미스 반데로에는 86년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시점에 한 100년 전이지. 꼬르비제보다 한 살 많아. 꼬르비제가 87년생이니까. 그리고 이제 69년에 죽었는데 죽는 거는 순서 없다고 꼬르비제가 65년에 죽었으니까 꼬르비제보다 오래 살았지. 하여튼 동시대에 살았고 시게루반은 고병수 선생님이랑 똑같은 이제 57세니까 지금 한국 나이로는 이제 65 정도인데 뭐 아직 왕성하지.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가고 이제 37번째 프리츠커 상을 받은 건축가로 일본 건축가 중에 지금 프리츠커 수상자는 7명인데 아라타 이소자키가 받기 전에 받았던 사람이지. 시게루반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는 내 생각에 두 가지가 가장 처음으로 떠오를 것 같아. 첫 번째는 이 뽕피두 센터를 빼놓을 수 없지. 메츠에 있는 뽕피두 센터인데 이걸로 이제 프리츠커를 받았으니까 2010년에 완공됐는데 이제 총 한 4년 정도 걸려서 지었더라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시게루반의 이제 시그네처지. 그 페이퍼 튜브. 실제로 보면은 사실 플라스틱 느낌이 강해. 이게 종이야? 이런 느낌 받거든. 근데 그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어. 이제 시게루반이 실제로 지금 게이오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게이오 학생들이랑 같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정말 많이 해. 그래서 약간 건축물의 건축 재료로 사용하는 곳은 지금 그 왼쪽 사진에서 보면은 약간 반짝반짝거리잖아. 그렇게 방수가 될 수 있게끔 종이를 가공 처리하고 가구에 사용되는 것은 그냥 좀 저렴하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도면지라든지 종이 같은 거 넣는 통 있잖아. 그런 건데 실제로 보면은 조금 더 단단해. 저 뒤에 기둥이 다 종이인 거야? 페이퍼 튜브의 하나의 모듈이야. 가구뿐만 아니라 기둥으로 사용하는 거지. 이제 실제로 이 페이퍼 튜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면은 정말 놀라워. 그러니까 나도 여기 반에 있으면서 뭐 건물도 건물인데 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 페이퍼 튜브의 시스템이었거든. 뭐 재난 지역이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일본 지역에 이 페이퍼 튜브를 뿌리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뭐 시게루반이니까 이렇게 했지 그건 아니야. 일본에 있는 다양한 대학들은 이런 어떻게 하면 저런 체육관에 개인적인 시설이 없는 프라이빗한 시설이 없는 곳에 파티션을 설치해 줄까라는 것을 항상 고민을 해. 예전에 한국에도 한번 지진 났을 때 체육관에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때 이제 텐트 회사들, 약간 산악용품 컴퍼니들이 텐트를 보냈대, 바로. 텐트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텐트는 하늘이 안 보이는 거야, 천정이.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공간이. 그러니까 답답함을 느끼지. 물론 나의 공간은 생기지만. 근데 이 페이퍼를 보게 되면 천장이 높다 보니까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체육관은 보통 다 높잖아. 그러다 보니까 공간감이 훨씬 있다는 거야. 그리고 단순하게 저 페이퍼 튜브뿐만 아니라 지금은 여기 약간 망사, 약간 모기장 같은 네트가 있는데 천막도 있어. 재료가 여기 왼쪽에 여기 보이는. 근데 이제 나는 이 단순하게 페이퍼 튜브 이거 보니까 뭐 이거 종이 기둥 있어가지고 뭐 끼고 여기다가 천막 걸고 하네. 요 정도로 이제 보면은 난 약간 한 단계 정도까지 본 것 같아.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었던 그 집요함, 일본 건축의 집요함 것들이 이제부터 나오는데 뭐냐면 이런 거야. 이게 하나의 그 페이퍼 튜브를 보내는 박스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포로 보내잖아. 일본 전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어딘가에도 보내겠지. 네팔이라든지 우리 한태평양 지진 일어나
그러면 이 패키지로 보내는데 이 패키지는 일단은 뭐냐면 약간 우리가 소포로 보낼 수 있는 그 풀 패키지. 비행기라든지 배에 보내는 그 패키지의 규격이 맞춰져 있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 페이퍼 튜브에 규격이 일단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것을 이런 천막처럼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 그리고 페이퍼 튜브 보게 되면 이 기둥은 좀 두껍고 이 기둥, 빔이 되는 건 좀 얇거든? 그러면 이 얇은 빔을 이 두꺼운 빔 안에 집어넣어. 그러면은 좀 공간이 줄겠지. 실제적으로 보내는 거는 이 큰 튜브에 이 두께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 그래서 이 박스를 딱 싸서 보내거든. 그러면은 이제 가서 이제 이걸 다 빼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분리를 해서 조립을 하잖아. 그럼 나중에 이 박스는 이 안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침대가 돼. 그 침대들이 흔히 알고 있는 침대 사이즈는 예를 들어서 450 아니면 높아봤자 500 정도겠지. 뭐 그런 사이즈라든지 침대 이 하나의 사이즈가 두 개가 연결이 돼서 큰 사이즈가 만들어진다든지 그 모듈, 그 치수까지 다 이런 거에서 진짜 아, 보통 사람들은 아니구나. 여기까지 신경 쓰고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 내가 시게루반을 보면서 되게 충격적으로 놀라웠던 그리고 왜 이 사람을 미스와 같이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를 이야기했을 때 왜냐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때 캔디 아빠가 미스랑 연결이 돼?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 근데 내가 그걸 처음으로 느낀 게 이 건물이었거든. 이게 페이퍼 하우스라고 야마나시 약간 도쿄에서 왼쪽에 있는 건물인데 1995년에 지었지. 지금 한 20년 지난 건데 25년? 그러니까 반성해야지. 이 정도 해야지 우리도. 사실 이 처음에 보면은 아 뭐 별거 없는데 페이퍼 튜브에 흰색 바닥에 흰색 천장 있는 거 뭐 끝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 건물의 이제 평면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소름이 돋기 시작하지. 평면은 이건데 이 앞에 있는 이제 테라스가 있고 이제 일로 들어와 여기가 이제 입구야. 근데 실제로 페이퍼 튜브를 이렇게 원형을 두 개를 이렇게 딱 커브를 만들고 건물의 평면이 끝이 나. 이 선을 중심으로 이 안에 들어오면은 거실과 뭐 다이닝이 있고 방도 구분이 돼 있고 이 외곽으로 돌게 되면 자연과 이 테라스가 있으면서 손 씻는 곳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욕조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한 레스하우스네. 별장인데 저 화장실도 페이퍼 튜브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페이퍼 튜브 외벽을? 아니야. 이거는 페이퍼 튜브 아니야. 어, 근데 이 단순한 선 하나로 건물의 평면이 그냥 끝나버린다는 게 정말 이게 진짜 레스 이즈 모어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다 오픈 도어로 이제 시게루반의 트레이드 마크지. 물론 이제 여기서 단열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거 시작하게 되면은 뭐 이거 여기서 어떻게 살아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별장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집 그리고 이 그냥 건물의 구성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되게 실험적인 도전이었던 것 같아. 근데 시게루바는 이 다음부터도 계속 실험적인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어떻게 보면 되게 시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미스랑 연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건 왜냐면 시게루반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이제 페이퍼 튜브야.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인 골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생각해 벽 칠 때 철근 콘크리트, 그 철골 아니면 나무로 짓는다. 세 개 끝. 이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 예산 맞춰가지고 하는 게 그냥 우리들이 흔히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행위라고 한다면 미스반데로에는 이거지. 콘크리트로 건물 올리니까 한 800에 800 지어야 돼. 아, 너무 공간 면적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니야? 이거 더 얇게 못해? 돈 좀 쓰면 얇게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만든 게 난 이 십자기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십자기둥을 하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 그 두꺼운 기둥만큼 안 해도 이 얇은 한 15cm, 15cm 정도만 공간을 때려도 공간이 이렇게 넓어지게 만들 수 있구나. 이제 이때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고 미스 반데로에가 생각했던 그 공간의 개념이 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골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공간이 어떻게 확보가 되느냐. 이제 시게루반도 이제 그런 식으로 건축을 만들 때 엄청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든. 난 이런 부분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 미스와 시게루반은. 이 건물의 경우에도 외노자가 최근에 갔다 왔던 건물인데 뭐 멋있지, 뭐 심플하고 그냥 단순하게 보면 심플한데 뭐 이게 뭐 별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거를 별거였죠. 8년에 지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지. 근데 이제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의문이 들어야지. 이거 좀 별건데? 건물이 좀 뭔가 어색한데? 라는 생각이 이제부터 들기 시작해. 이거 왜 이렇게 해상도가 낮냐?
왜냐하면 이 건물을 봤을 때 이제부터 의문점이 들어야 되는 것은 왜 기둥이 없지? 왜 이렇게 공간이 이건 넓어? 이게 돼? 이제 우리들이 흔히 아는 건축 실무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 뭐 학생 때야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 스티로폼으로 뜨면은 뭐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건축계 이제 현장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런 건물 보면 어색하단 말이야. 이게 돼? 근데 이거 68년에 됐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했을지 그거에 대한 미스 반데로의 엄청난 고민이 이제 있었겠지. 뭐 여기에서 레지 맞추는 거, 뭐 그런 건 이제 추가적인 이 사람의 장인 정신이지. 그거를 50년 뒤에 이제 포스터가 애플파크, 우리들이 흔히 아는 돈 엄청나게 쓴 애플파크에 어떻게 보면 실현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 이게 포스터가 쿠퍼티노의 한 애플파크의 강당, 약간 홀 같은 곳인데 이 건물을 보면 어색하단 말이야. 왜냐면 뭔가 그림 같잖아. 실제로 이런 건물을 우리가 스케치해나 하지. 실제로 이거 한국에서 만약에 한다고,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하고 일본에서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돼? 이런 이야기를 하지. 광화 유리에 왠지 그런 구조 시스템을 넣어서 지붕을 되게 가볍게 만들어서 띄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 노만 포스터 같은 경우도 엄청 그 기술력에 대해서 앞서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이 건물이랑의 공간감이 그렇게 다를까라는 거지. 50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앞서 있는 건축가, 우리들이 흔히 아는 좀 리딩 건축가들은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 그러면서 이제 시게루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아까 페이퍼 튜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트레이드 마크, 약간 시그네처를 내가 크게 구분을 짓자면 내가 나눈 건 아니고 이제 시게루반 최근에 나온 이 책이 있는데 여기에 시게루반이 한 5가지 정도로 나눴어. 어떻게 나눴냐면 처음에 왼쪽에는 이건 초창기 존 헤이덕 실험이라고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헤이덕이라는 건축가가 워낙 이런 플레이트, 월을 어떻게 쓸 것인가, 뭐 3월, 3가지의 벽을 어떻게 조합을 시켜가지고 볼륨들을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게루반도 약간 그런 걸 했었고, 기둥, 구조에 대한 실험으로 페이퍼 튜브, 그리고 이게 연결돼가지고 이 아래에 있는 거는 퍼니처 하우스라고 그 가구 집안에 기둥을 하나도 안 넣고 가구 안에 골조를 다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 나인 그리드 하우스에는 기둥이 하나도 없지. 왜냐면 다 슬라이딩 도어를 열리거든. 그리고 그냥 가에 가구만 있는데 그 가구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폭이 1m라고 했을 때 실제로 가구를 1m 사용하진 않잖아. 클로젯이라고 하면은 뭐 한 450에서 500 쓰니까 500의 뒤편은 좀 두꺼운 약간 골조가 될 수 있는 단단한 나무를 넣어놓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붕을 플로팅하는 시스템을 했다든지. 나는 사실 내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물은 이 가운데 있는 건물인데 이건 덴티스트 건물이라고 치과 의사의 집이야.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맨 아래층에 있는 이 1층 부분에 있는 콘크리트 벽이 가장 두꺼워. 예를 들어서 1m라고 할게. 한 800이라고 할게. 800. 80cm. 그러면 2층에 있는 벽은 50cm야. 그리고 3층에 있는 벽은 220cm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건물의 벽이 살짝 이렇게 조금씩 튀어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다가 석가래, 빔을 올려, 나무 빔을. 그러니까 이 기둥의 빔을 이렇게 올리는 거야. 위로 갈수록. 그러면은 그런 뜻이 되는 거네. 아래에 있는 건물보다 위에 있는, 왜냐면 위에는 우리들이 흔히 알기에 펜트하우스라고 해서 좀 더 이제 돈 있는 사람이라든지 주인들이 많이 살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집은 벽 두께가 얇으니까 그만큼 공간이 확보되지. 아래는 두꺼우니까 지지대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 구조를 만든단 말이야. 그런 게 나는 진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이 셔터하우스가 되게 유명하지. 셔터하우스의 컨셉은 그거지. 어떻게 외부적인 공간을 만드냐. 근데 이거는 약간 아시아 건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형태라고 봐.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마당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 어떻게 연결된 것인가. 이거는 그 목조 건축을 하는 아시아계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거를 시게루반이 실현했다고 나는 보거든. 그래서 이거는 긴자에 있는 건물인데 스와치 그룹 건물로 이 안에는 뭐 지하 1층에는 스와치가 있고 이 위에는 되게 고가의 그 시계 브랜드가 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2가지가 있는데 이 셔터하우스를 통해서 1층이라는 이 공간이 엄청나게
외부 공간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공간까지 다 연결되고, 두 번째 인상적인 것은 엘리베이터가 있거든.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6개가 있어. 이 엘리베이터가 입구의 시작이야. 쇼룸의 시작인데,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엘리베이터는 이 3층으로 연결이 돼.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샵이 시작돼. 여기서도 이 5층에 있는 그 시계 샵으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 근데 가장 충격적인 건 엘리베이터인데 위에 엘리베이터 줄이 없어. 엘리베이터 줄이 없다고요? 그럼 이제 벽으로 이렇게 위에는 뚫려 있어. 그냥 유리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약간 층수가 낮은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리는 유압식 엘리베이터를 썼고, 건물의 층이 높은 곳은 벽에 레일을 만들어가지고 벽에 거는 엘리베이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 우리들이 그냥 단순하게 엘리베이터라고 하면은 그 위에서 줄 달아가지고 끌어올리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철판, 알루미늄 판에 갇혀져 있는 엘리베이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계루바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리로 된 그런 쇼룸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런 게 엄청나게 이 사람이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건축 아닌가. 이런 거는 계속해서 연결돼서 뭐 뉴욕에 있는 맨션이라든지 아파트먼트라든지 그런 걸로 연결이 됐지, 이 셔터하우스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자유곡선? 이거는 이제 뽕피디에서 사용했던 지붕이라든지 이 나무, 시계루반 하면 이 나무, 팀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잖아. 이거는 한국에도 CJ에 했었던 나인브릿지에서도 이런 형태, 자유로운 형태로 뭔가 시계루반이 여러 가지 제스처를 했는데, 크게 시계루반 건축을 나눈다면 몇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지금도 이 사람은 엄청나게 실험적으로 하고 있고, 디테일은 끝이 없다. 말도 없이 이 사람이 디테일을 그려나간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내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빈산테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탈리안 프렌치 퓨전 레스토랑. 그래서 여기는 약간 도시에서 약간 서쪽에 가게 되면은 주거 지역이 있거든. 약간 진짜 시부야나 신주쿠 같은 상권에는 없고, 여기는 그냥 공원이야. 그냥 걸어 다니는 공원인데, 원래는 여기가 두 가지의 추측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첫 번째는 카넬, 그 천이 있었던 곳을 덮어가지고 공원으로 만들었나, 리니어한 공원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옛날에 철로가 그 지상에 있었는데 그 철로를 지하로 묻고 그 길을 지금 이런 공원으로 만들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야. 그래서 이런 길에 이런 아주 귀여운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어. 근데 여기는 사실 벚꽃 피었을 때가 정말 예뻐. 왜냐면 이 나무들이 다 벚꽃나무거든. 그래서 이게 벚꽃 앞에 네. 이 1층의 경우에는 그 방금 이야기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고, 2, 3층은 이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갈 수 있었던 부분은 1층인데, 이제 겉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트레이드 마크인 1층은 전면 오픈 창문이야. 그러니까 날씨 좋은 날에는 이 흰색 윈도우가 전부 다 열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제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천막을 좀 쳐놓은 상태고, 옆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나무의 조합으로 이렇게 팀버를 조합시켜가지고 단순히 나무를 붙인 게 아니고 끼는 거야. 그걸 다 계산을 해서 껴가지고 구조를 다 만들어.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인데, 내가 재밌었던 것은 이게 여기서 보면 이게 기둥같이 보였잖아. 이게 실제로 보니까 기둥은 실제로 얇고 이 안에다가 이 블라인드를 넣었어. 그래서 이 블라인드를 나중에 칠 수 있게, 햇빛이 강하면 이런 디테일을 보여줬고, 안에 싹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입구거든. 이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런 사진이야. 들어가면 알코올 소독은 당연히 있고, 재밌었던 것은 레스토랑인데 이렇게 시계로 반 책이 한 3권 정도 나열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시계로반 건물입니다 라고 보여줬고, 이렇게 이쪽은 카운터석이 있고, 이제 왼쪽에는 시계로반이 이 흰색 의자랑 테이블만 약간 기성품 같고, 나머지는 시계로반이 설계한 디자인한 의자가 있었어. 그리고 이쪽에는 카운터석 있고, 여기서는 요리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는 페이퍼 튜브가 이렇게 천정을 만들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블라인드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 블라인드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오면 이런 느낌인데 재밌어. 그러니까 이 의자가 이제 궁금한 건 그거지. 이 의자가 진짜 편할까 안 편할까? 생각보다 편해.
뭐가 편하냐면 이렇게 페이퍼 튜브가 작은 의자는 편한데 이 벽은 여기는 좀 더 두껍잖아. 이게 폭이 넓잖아. 이 의자는 좀 불편해. 아파. 그래서 여기는 쿠션이 있더라고. 근데 나는 사실 이 건물을 갔을 때 처음에 이런 페이퍼 튜브로 된 천정이라든지 이런 마감은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진 않았어. 왜냐면 시계르반 실제로 사무실을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놨거든.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선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엄청 인상적이진 않았는데 내가 진짜 인상적이었던 건 요 조명이야. 요 이것도 조명이 시계로 반 거예요? 디자인한 거예요? 이 소켓은 그냥 우리가 저렴하게 왠지 이거 파나소닉이라든지 저렴한 소켓의 네. 하나라고 난 생각을 해. 근데 요 나무를 왠지 레이저 커터로 자른 것 같아. 아니면 어디서 잘라왔든지. 그래서 그냥 걸은 거야. 이 조명에 이 나무판을 걸은 거야. 근데 싸 보이지가 않아. 괜찮다. 느낌이 있어. 그 이제 여기서 다음은 그거지. 이거 안 타? 불이 안 붙나? 왜냐면 이런 전구 사고들 많이 있으니까 특히 이게 나무인데. 그래서 왠지 이 전구를 되게 고르는데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열 전도율이 되게 낮은 전구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열 전도율의 좋은 나무를 골라서 잘랐다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좀 예산을 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 그래서 이곳을 보면 바닥은 그냥 우리들이 흔히 아는 그냥 모르타르로 그냥 마감을 했고 그래서 크랙도 좀 있어 사실. 그렇게까지 비싼 건물은 아닌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리고 밖에는 이런 데크가 있는데 데크 와리가 보통은 이쪽을 가로로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게루바는 반대로 이 천정의 요 와리, 요 패턴 그러니까 맞추려고 이 바닥도 이 패턴으로 갔던 것 같아. 그러네요. 그래서 요게 되게 인상적이었다, 재밌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이 지금 시게루반이 하는 요 오픈도어는 이게 표준이야. 다른 곳에서도 보통 이렇게 다 하곤 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에 이렇게 껴질 수 있는, 테이퍼 튜브가 껴질 수 있는 이런 약간 조인트식 있어서 여기다가 그렇게 하고. 근데 사실 이 아이디어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였거든. 그러니까 그 뉴욕 모마에서 알바 알토 그 가구 전시선이 있었는데 그거를 도쿄에서도 이제 열리게 된 거야. 그래서 도쿄에는 엑시스 갤러리라고 그곳이 이제 1986년 우리 태어나기도 전이야. 근데 그때 이제 이 전시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뭔가 멋진 걸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싼 재료를 찾다 보니까 이 페이퍼 튜브를 찾게 돼서 이제 이렇게 구현을 했지. 실제로 이것은 알바 알토의 건물에 이런 식의 쉐입이 있어. 그거에서 이제 모티브를 갖고 와가지고 시작됐다고 볼 수 있지. 페이퍼 튜브가 저렴한가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전시를 할 때 사용했던 요 정도의 재료로는 난 저렴했다고 봐. 요 정도의 기성품에서 갖고 온 건. 근데 실제로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아까 그런 큰 페이퍼 튜브 있잖아. 이런 거는 그렇게 싸진 않대. 나도 이거 가격은 모르는데 반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유 싸지 않아요. 그거 재료값 보통 아니에요라는 얘기 하더라고. 왜냐면 방수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방수랑 그 조인트 부분 방염. 껴지는 그 조인트가 또 있어. 특별 제작해야 돼. 그런 것들이 좀 가격이 있을 것 같고. 여기는 확실히 그 프렌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이렇게 와인을 보관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와인은 이 와이너리 여기 있어. 여기다 놓으면 아마 도쿄 더워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다 먹은 것만 거기다가 장식용으로. 약간 장식용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고 근데 요런 디테일은 조금 아쉽더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요런 나무랑 요 나무가 너무 좀 어색한 거야. 그리고 나무 색깔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이거는 이제 이 건물에서 본 나만의 좀 디테일이었는데 뭐 건물을 지금까지 보면은 큰 틀에서는 그렇게 건물이 보여. 근데 그 나름 여기까지도 신경 썼구나라고 했던 거는 첫 번째 로비 들어갔을 때 로비에 이제 손 소독할 수 있는 이 테이블, 이 테이블도 시간이 디자인한 테이블을 여기다 설치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게 되면 이런 좀 일본스러운 아기자기한 느낌의 이런 것도 아마 내 생각에는 디자인을 했거나 고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게
손잡이 이제 핸들인데 기분이 되게 좋아. 기분이 좋다는 게 뭐냐면 오픈을 할 때라든지 문을 잠글 때 기분이 좋아. 뭔가 떡껑 하면서 되게 잘 잠겨. 어, 이거 왠지 파나소닉 거 아니면은 약간 모듈렉스 거 같은데 기분이 되게 좋은. 파나소닉에서도 손잡이가 나와요? 나와. 파나소닉에서 다 나와. 전자기기 회사 아니에요? 그것만 아니야. 어. 재료들도 엄청 많이 나와. 와. 그리고 이제 요 거울인데 거울이 되게 기분이 좋은 사이즈야. 그러니까 이 거울이 잘 안 보이는데 한 45cm에서 50cm인데 이게 천장까지 닿거든. 요 거울이. 그래서 벽에다가 그냥 딱 붙여놨어. 그리고 요 앞에는 한 15에서 18cm 정도 되는 요 조그만한 요 진짜 세면대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토토 거 사용해놨고 토토. 와, 여기서는 그 이솝 진짜 작다. 이솝 핸드 소프를 갖다 놔가지고 뭔가 보통이 아니다라는 와. 이야기를 해줬고, 음. 이 문 핸들은 솔직히 조금 아쉬웠어. 조금 더 멋있는 거 사용했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싼 거, 건축주가 돈이 없었네. 돈이 없는 것도 있는데 색깔이 조금 싸 보였어. 그러니까 좀 더 고급스럽게 가도 되지 않았나. 근데 요거는 우리 사무실에서 또 많이 쓰는 조인트인데 도어 거는 거. 이게 실제로 도어 안 보이거든. 도어의 위에다가 걸어놔가지고 이게 문이 열리고 닫힐 때 안 보여. 이게 밖에서. 아, 도어의 위에다가 홈을 내서 그 안에 들어가. 음, 이 디테일은 나중에 보여주도록 할게. 이거는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사용하면 문이 확실히 예뻐. 뒤에다가 경첩이 없는 거야, 그러면? 경첩이 안 보여. 경첩이 문 안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요 세로로는 뭐가 없는 거네. 위아래에만 잡고 있는 거고. 그치. 요 경첩이 아.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약간 파여 있어. 이렇게. 음. 이렇게. 아, 그래서 그 사이에 이 경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경첩이 위에 아래만 붙어 있는 거야. 그냥 뒤로 튀어나오는 게 없어. 그냥 이 문짝 판때기가 그냥 떠 있는 것 같겠네. 옆에서만 보면은. 문이 실제로 닫혀 있을 때 이 경첩은 이 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문만 딱 있어. 그런 것들이 조금 재밌었다. 그리고 이제 밥은 이런 게 나왔어. 이제 우유빵 맛있더라고. 하얀 빵. 그냥 바게트가 아니었어. 그리고 이런 것까지 분명히 시게루반에서 디자인을 해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인산테의 로고인데 아주 이런 거는 동그라미. 이런 거 왠지 시게루반이 튜브랑 같이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런 거 많이 하거든. 우리 사무실에서도 최근에 꽃집 인테리어 이제 했는데 그 로고 같은 것들 다 디자인 하니까 하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재밌게 다녀온 곳이고 여기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인상을 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확실히 1층이 전부 오픈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벚꽃이 펴져 있을 때는 분홍 색깔로 정말 예쁜데 날씨도 좋으니까 다 오픈해 놓거든. 그러면 그 자연 바람으로부터 느낄 수 있고 여름에는 여름대로 이런 미도리 그 초록색이 보이면서 안에는 물론 냉방이 되니까 시원하게 밥 먹고 겨울은 겨울대로 좀 하얀색 눈은 별로 안 오지만 또 이제 좀 다른 풍경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되게 내부랑 외부에서 볼 때 느낌이랑 내부에서 바깥을 볼 때 느낌이 정말 다르네요. 완전 다르다. 오히려 밖은 되게 그냥 노멀한 평범하다고 건물 느꼈어요. 같은데. 근데 내부에서 바라보는 그 바깥이랑 그 천장이랑 이제 데크랑 이어지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일본스러움일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주거지야. 그러니까 여기가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잘 안 갈 정도야. 이렇게 보면 여기에 사는 사람이 집을 짓고 싶었는데 뭔가 1층에다가 뭔가 하고 싶었겠지? 그래서 조용하게 좀 단골들을 노릴 수 있는 가게를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건물은 되게 평범하게 지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시게루반의 근작이야? 아니면 초기작이야? 이거는 16년작. 16년작. 그래도 비교적 그렇게 최근. 오래되진 않았지. 시게루반이 지금 작품들이랑 보니까 굉장히 이 종이 페이퍼 튜브에 약간 어떻게 보면 집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건축에 많이 쓰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페이퍼 튜브의 그 뭔가 가치라고 그러면 뭐 궁극적으로 어떤 걸로 봐야 되나? 그 구조적 이 원형 튜브가 가지는 구조성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재료가 가지는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약간 뭐 심미적인 거라고 봐야 되나 뭐 이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미는 주 원인이 뭐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 일단은 아까 첫 번째로 이야기했었던 거를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 페이퍼 튜브의 집착은, 그러니까 그거를 집착이라고 말하면 뭐 집착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건 이 사람의 어휘라고 나는 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건축의 어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이퍼 튜브라는 것은 1986년부터 시작된 이 사람만의 어휘. 이제 이것과 다르게 여러 가지 어휘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페이퍼 튜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 VAM 프로젝트라고 재난시설에 보낼 수 있는, 일단 이 재료뿐만 아니라 모듈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보내기 쉬운 거지. 근데 이것을 단순히 아이디어로만 적용하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좀 건축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실제- 걸로 시작해서 본인의 아이콘으로 그냥 이제 만들어버린 거네, 아예. 그치. 근데 그냥 이게- 단순하게 예산적으로 적은 예산을 사용해서 건물을 처음에는 지을 수 있었는데, 이제 돈이 좀 생기다 보니까 더 좋은 재료로 만들기 위해서 방수를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조인트라든지 이런 데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좀 더 들어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보네. 그러면 이게 그렇게 재난시설로 쓸 때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사실은 이게 방수를 해야 되고 또 이게 구조로 쓰려면 어쨌든 그 방염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불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걸 다 처리를 했을 때는 그 철근 콘크리트나 뭐 철골 구조랑 셋이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가격은 그렇게 싸진 않네요.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겠네요. 그 그럴 수도 있지. 조인트 부분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페이퍼 튜브로 한 시스템에서 그 건축물은 분리를 해서 다른 데도 짓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정확히 사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베에 교회인가? 하나가 이제 무너졌어, 지진으로. 그래서 빨리 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콘크리트 공구리 치고, 뭐 나무 잘라서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당장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 이 페이퍼 튜브에 모듈이 있으면 공장에서 빨리 잘라가지고, 이제 조인트 돌려가지고 끼고, 천막 치고, 하면은 이제 바로 지을 수 있는 거지. 슬라브는 없이 그냥 천막이나 뭐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는 거군요. 이용되는 경우도 많지. 그러니까 어. 단순하게 아까처럼 페이퍼 하우스라고 해서 집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집이 아닌 임시시설에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근데 시게루반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페이퍼 튜브만 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 왜냐면 이 사람의 그쵸. 그 레인지가 워낙 넓어. 그래서 저는 시계로반 하면 사실은 그 팀버로 한 곡선이 저한테는 약간 시그니처거든요. 페이퍼 튜브보다는. 근데 되게 흥미롭네요. 이 페이퍼 튜브라는 자재가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 친환경이 약간 대두되고 있잖아요. 지금 기온화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떤 건축 자재로 개발이 더 된다면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사실 한 시간 이렇게 한 번에 이 사람이 건축물을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 왜냐면 너 워낙 레인지가 넓어서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예 이렇게 얘기하면 각각 그 소개하는 건축가에 대해서 되게 겉핥기식으로만 가니까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도 요거로 계속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건축을 좀 이제 도면적으로 뜯어본다거나 이렇게 시리즈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도 그래도 좋을 것 같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마무리 소감 정도로만 딱 한마디씩 하고 나가도록 할까? 이게 나름 그래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준비를 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말을 하려니까 되게 어렵네. 어렵지. 그러니까 더구나 한국 건축가 같은 업계에 있는 분을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서 조금 걱정이 된다. 조금 더 약간은 전문성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다. 아무래도 우리 다루는 주제가 우리가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다루는 거라 그런 부분 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는요? 저는 일단 사실 두 건축가는 약간 제 관심 밖에 있는 건축가들이어서 오늘 좀 흥미롭게 잘 들었어요. 아무래도 알고는 있었지만 관심 있지 않은 건축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흥미로웠고 사실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가 사실 약간 숙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학교 다닐 때처럼 케이스 스터디처럼 단순히 훑어보고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실무자로서 어떤 면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가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관점으로 내가 이 건물을 바라보는 것이 프로페셔널할까가 조금 저한테 어려운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이거 하면서 일단은 세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거를 공유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조병수 건축가, 그러니까 한국 건축가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좀 알게 돼서 좀 좋은 시간이었고, 이제 치퍼필드는 워낙 저도 좋아하는 건축가인데 이제 실제로 거기 가서 사진이라든지 그런 거를 실제로 보니까 되게 좀 인상적이었네요. 저는 지금 이 시간을 할 때 약간 초점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나중에 내 설계 사무실 됐을 때 나는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누군가한테 내가 알고 있는 건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되게 연습해보고 테스트하는 시간으로 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지금 스터디할 때도 아, 시계로반이라는 건축가는 이렇게 설계하는구나. 치퍼필드는 이렇게 설계하는구나. 나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지? 나도 여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관점으로 요즘에 많이 보고 있고, 이 건물이 이 컨텍스트에 왜 지어졌는지가 저한테는 관심 주제가 항상 그쪽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도시적인 걸 공부를 했고, 회사에서는 되게 디테일적인 걸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게 약간 연관성이 많이 안 맞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희 사무실은 사실 도시 관련돼서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보스가 따라면 따야 되니까 이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다 인정합니다. 보니까 나중에 내 건축에서는 그런 걸 좀 투영하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지금 이 시간을 좀 다루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것으로 좀 마무리해보고 유튜브에서 만나요.